괜히 그것을 얼쩡거리다가 나도 살 뿐 아니라 그 의원까지 상하게 하니까 나 같은 경우에 그 처음에는 뭐 공연이 그쪽에 왼쪽에 갔다가 내가 없는 덤태까지 쓰는 것보다 그냥 오른쪽에 그냥 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저게 됐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하나의 어떤 태도로 굳어지더군요. 사실은 이제 막 개혁 혹은 혁명이 가지는 어떤 파괴성 혹은 그 개혁이나 혁명이 가지는 어떤 그 필연적으로 하게 된 소모 이런 것들이 아마 싫었던 것 같습니다. 분단과 반공으로 이어진 우리의 역사는 홍세화의 삶 또한 바꿔놓았다. 1979년 박정희 유신 독재가 극에 치달았던 때 홍세화는 대규모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다. 난민전 조직 사건으로 알려진 이 일로 80여 명이 검거되고 2명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 당시 정부가 발표한 조직원 명단에는 홍세화의 이름이 있었다. 제가 한 거라고는 이제 그 독재를 끝장내자라는 그런 삐라를 몰래 뿌린 거죠. 내용도 별것도 아닌데 지금 치면 뭐 독재 그만두자 뭐 이런 얘기에 지나지 않는 박정희 그 유신 독재를 몰아내자 뭐 이런 내용이 주인데 그거 걸리면 최소 3년입니다. 고문도 당해야 되고. 사건 당시 파리에 체류 중이던 그는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망명 생활을 시작했다. 택시를 운전하며 외국인 노동자로서 살았던 20여 년. 그의 진보적 사상은 체험에서 얻어진 것이었다. 한국에서는 말하자면 이게 엄청난 학벌 사회에서 아주 특혜층에 속했던 제가 그 유럽 땅에서 프랑스 땅에서 아주 대책 없는 이주 노동자가 된 것이죠. 이 그 처지의 이 급전이랄까 이것이 저한테는 결국 이제 되돌아보면 참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저한테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 됐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야말로 프랑스의 민중적인 삶 속에서 그런 그 시각에서 프랑스 사회를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저한테 굉장히 소중한 것이고 거기에서 이제 결국 시민의식이라는 문제, 또 노동자의식이라는 문제, 그 다음에 사회적 연대라는 문제, 이런 거, 그리고 이제 톨레랑스라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저에게 많이 그 피부로 와닿게 됐고 그랬습니다. 탄핵 사태 이후 홍세화의 관심은 온통 총선에 쏠려 있었다. 귀국 후 처음 치르는 이번 선거에서 진보 세력에게 거는 기대가 크기 때문이었다. 이문열도 이번 총선을 그냥 지켜만 보지는 않았다. 탄핵풍 이후 이대로라면 진정한 보수가 타야 할 배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서였다. 앞이 안 보이는 가운데서 힘든 진보와 보수 양진영의 관심이 집중되는 선거구가 있었다. 부산북 강서갑. 공안검사와 사형수의 맞대결은 그 시작부터 치열했다. 사형이나 사형 판결이 나야 그게 사형수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철 후보 군사재판에서 사형받아갖고 관할관 판결에서 무기징역으로 됐다가 토탈 10개월 살고 나온 걸로 압니다. 이거는 사형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아마 법을 오해하신 것 같은데 20년 지난 거 가지고 자꾸 사형수 하는 게 좀 이상합니다. 예. 정말 법을 모르시는 공안검사 출신이신 것 같은데 그 한나라당은 지금 이 노무현 대통령을 빨갱이로 모는 이런 흑색 선전문을 배포를 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조금만 땡겨주세요. 5.60 시절 안기부에 근무했다는 정영근의 경력은 진보 진영의 집중 공격을 받았다. 하지만 정영근 후보는 이에 굴하지 않고 자신이 지역 일꾼이자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임을 강조했다. 이 선거가 무슨 정영근이가 되고
뭐 상대 이철이가 되고 누가 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그 잘못하면 어떤 사회주의나 친북, 이 진보 세력 이렇게 나눠지는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세력 이것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그러한 나라의 그 정체성의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분이 전공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국민들은 다 할 겁니다. 과연 주사파인지 어떤 색깔인지 하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서민들이 배고파하고 있을 때 그들은 권력 뺏기에 혈안이 됐던 그런 결과였습니다. 상대의 공격에 이철 후보 측은 탄핵 심판론과 민주주의 수호를 쟁점으로 부각시켰다. 두 후보의 팽팽한 접전, 부산 시민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미지수였다. 정현근 그다음 이제 그 고문을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죠. 그 진짜 뭐 증거가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 참 우스운 것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거기에 그것을 반대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자유주의자고 민주주의자라면 자기가 증거 없다는 것을 지금 얘기할 상황인가? 소문만 무성했지 구체적으로 아무것도 나온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 어떤 그 특정 기관에 있었다는 거, 그것도 아주 참 그 극우 반공 이데올로기를 갖다가 수호하던 기관에 있었다는 거, 이것이 이제 비난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떤 그것이 그 당시는 우리 국가의 법이 정한 제도적 그 어떤 그 기관으로서 기능했고, 또 어떤 부분 그때는 그 기능이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노동운동의 근원지 울산. 이곳에서는 민주노동당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해줄 민주노동당에게 거는 기대가 컸다. 총선이 한창이던 지난 4월 9일. 2달 전 분신 자살한 비정규직 노동자 박일수의 장례가 열렸다. 그의 죽음은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주식 철폐를 위하여 비정규직 철폐하자! 정규직한테는 먼지나 분지 있는 그 현장에 가서 작업을 못 시키고 비가 오면 비만 돼서 작업을 안 시키는데 놀리면서도 그 대우를 해주는데 사청에게는 유독 작업을 시킵니다. 죽어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있잖아요. 지금 중공업에서 보여지는 모습들은 사실 나머지는 우리들 몫이라고 생각하지만 더 싼 값에 더 쉽게 자를 수 있는 하청 노동자들을 쓰고 이런 건데 이거 쉽게 내주겠어요. 가진 사람들이. 나는 불꽃이 아니다. 50만 원 밀리는 원씩 갚아야 하고 살다는 게 전쟁이다. 살기 위해 나는 끊임없이 일을 해야 했다. 우리 하청 노동자의 삶이란 그저 밥 3끼 먹고 새끼들과 돈들만 사는 게 꿈이다. 우리 사람이다. 우리 하중이 아니라 사람이다.